30여 종의 철새들이 활동하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철새는 독수리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2001년 12월 22일) 장단면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가 열렸다. 겨울철 일주일에 2번씩 먹이주기를 실시한 지 올해로 5년째. 한 번 줄 때마다 통돼지를 포함해 약 2톤 정도의 돼지고기를 뿌린다.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먹을 만한 것이 어딨어요, 이렇게. 없어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사체가 있어야지 얘가 맘 놓고 먹었는데 우리 좁은 이 땅에 이 1,000마리 가까이 되는 독수리들이 와서 먹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죠. 그 정도 먹으려면 야생동물이 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행사 도중에도 굶어 죽은 독수리가 한 마리 발견됐다. 이것만 뒤져봐야 되겠나? 먹이가 올 때까지의 3, 4일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먹이를 던져주고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독수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먼저 점령한 것은 까치와 까마귀를 비롯해 다른 동물들이다. 독수리들은 바로 먹이에 달려들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단 한 무리의 독수리들이 이상이 없는지 경계를 한다. 그리고 대장격인 독수리가 먹기 시작하면 나머지 독수리들도 먹이로 몰려든다. 먹이를 둘러싼 쟁탈전이 시작됐다. 이날 장단면에서는 250마리 정도의 독수리가 관찰됐다. 한반도에 날아드는 독수리들은 떼를 지어 생활한다. 좁은 공간에서 떼지어 생활하다 보니 사람이 주는 먹이를 두고 싸움을 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이런 독수리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한반도에 오는 독수리의 고향은 몽골. 주로 바위산의 절벽에 둥지를 트는 독수리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 독수리 한 마리당 생활 영역은 1000헥타르, 여의도 3배 면적에 이를 만큼 광활하다. 독수리는 새들에게나 인간에게나 강자의 상징이다. 그래서 흔히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맹금류의 왕 독수리는 죽은 동물만을 먹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생태계의 청소부인 것이다. 그리고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이 오면 어린 독수리들은 2000km 떨어진 한반도를 향해 떠난다. 혹한의 몽골 고원에서 벌어지는 먹이 경쟁에서
큰 독수리들에게 밀린 어린 독수리들이 남아하는 것이다. (2000년) 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 날아오는 독수리는 모두 837마리. 그중 85%가 파주, 철원, 양구로 모이는데 이 세 곳 모두 먹이 주기를 하는 공통점이 있다. 대머리가 특징인 이 독수리는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 그중 3분의 1이 한반도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온 독수리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는다. 그저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기대해 먹이를 기다릴 뿐이다. 독수리가 그 근처로 가는 거는 다분히 그분들이 또 뭔가를 주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또는 그런 기억 자체가 나름대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동물이 학습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먹이를 주는 것이 학습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먹이를 찾아야 된다는 학습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놈들은 하늘의 제왕 자리를 잃었다. 까치와 까마귀에게 쫓기는 어린 독수리. 이곳에 온 독수리들은 넓은 활동 영역을 필요로 하는 본성과 달리 떼지어 생활하다 보니 자연히 영역 구분도 사라졌다. 반면에 자신의 영역에 배타적인 성질을 가진 까마귀와 까치는 상대가 누구든 맹렬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는 것은 야생의 법칙이다. 먹이 주기로 인해 좁은 공간으로 몰려든 독수리. 그러나 이런 집단화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에 질병이 돌았을 경우에는 그 종 자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먹이가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공들이 오히려 이들 종에게 있어서 역효과를 나타내서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불과 40분 만에 2톤이 넘는 고기가 사라졌다. 또다시 먹이가 공급될 때까지 놈들은 사나흘을 기다릴 것이다. 이 땅에 몇십 마리에 불과하던 놈들이 천여 마리로 늘기까지엔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한 손길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선의의 개입이었지만 야생의 법칙은 무너지고 있다. (4년) 전 한두 마리씩 찾아들던 독수리가 이제 300마리씩 날아드는 강원도 양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독수리 보호회를 만들어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게 한 100kg. 100kg요? 한 번 주실 때마다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한 200kg, 300kg. 다 먹습니까? 아,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다 주는 대로 다 먹고 먹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제 일부가. 집으로 찾아드는 동물은 내쫓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동물은 먹이고 보살피는 게 전통적인 우리네 정서다. 지난 98년 다친 독수리 한 마리를 주민들이 돌보면서 먹이 주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해마다 독수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게 더 늘으면 늘지 이제 줄 택이 없지 이게. 갔다 오면 이게
해마다 한 100마리씩 늘었으니까 이제 한 4년째 되는데 그 내년엔 또 한 500마리 올는지 또 모르지. 이게 이제 먹이 때문에도 큰 근심이 되지 이제. 왜요? 이제 용량이 많으면 독수리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올해 한 10톤 같은 거 갖다 내년에 한 15톤 줘야 될 텐데 이걸 무슨 소리 다 갖다 주냐 그게. 이 땅, 독수리의 겨울이 끝났다. 3월은 놈들의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는 시기다. 긴 여행을 앞두고 놈들은 여느 때보다도 사람이 뿌려놓은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놈들의 겨울에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긴 세월, 놈들은 스스로의 야성으로 살아왔다. 인간의 개입이 시작된 순간부터 빛을 잃는 야성. 그들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는 일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야생동물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만을 따져서 그렇게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생동물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해 주어야 그들이 잘 살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한반도에서 겨울을 난 그들이 이제 몽골을 향해 2000km를 비행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야성을 놈들은 고향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광활한 땅에서 다시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까?